여기에 이제 맞서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뭐냐면 2심 첫 재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문제는 위증,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판에 나와서 실제로 증언을 하죠. 근데 이 김진성 씨가 한 그 증언 자체가 본인에게 별로 필요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했던 증언은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측이 이재명을 2002년에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협의가 있었다. 요 증언이 필요했는데 정작 당시 김진성 씨는 나와서 그 증언은 안 하고 그냥 김병량 시장이 뭔가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라고 두루뭉실하게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무죄를 받는데 당시에 2019년에 무죄 받는데 영향이 없었던 증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을 시킬 거면 내가 정말 필요한 이걸 시켰고 김진성 씨가 그 위증을 재판에 나와서 했어야 되는데 이 결과 재판에 나와서 그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위증 자체가 교사가 없었던 거다. 이 논리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주장은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2심 재판부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입니다. 뭐냐면 검찰이 김진성에게 거미줄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김진성 씨를 사실상 회유 협박한 걸로 보인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김진성 씨는 지금 이 위증 지금 본인 위증죄로 지금 이번에 유죄를 받았지만 위증죄 말고도 3개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첫 번째 수사가 바로 백현동 알선 수재 수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백현동 알선 수재로 이미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인섭 씨는 유죄 선고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어요. 징역 5년 확정 판결까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인섭 씨가 이제 이재명 대표 플러스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이 그룹과 잘 아니까 그 사람들 성남시장을 팔고 그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돈을 받았다. 알선 수재로. 요거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진성 씨가 함께 백현동 사업을 합니다. 김인섭 씨랑.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김진성 씨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냐면 이 같이 하는 걸 알고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이 김인섭이 김진성에게 연결해서 이 지금 통화가 당시 2018년에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건 별개로 김진성 씨도 김인섭 씨처럼 백현동 알선 수재 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뭐였어요? 경기도지사. 김진성 씨는 백현동 개발업자. 근데 백현동 개발업자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정권이 있는 경기도지사잖아요. 여기에 잘 보이려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시키자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검찰은요.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역으로 검찰을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현동 알선 수재를 김인섭 씨는 이미 판결까지 났어요. 김진석 씨는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이 알선 수재권을 멱살을 잡고 너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면 너 이거 세게 처벌할 거야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쪽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건이 아니에요. 별대로 김진성 씨는 도감청 탐지 장치를 납품하는 걸 갖고 비슷한 뭔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알선 수재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사기 사건도 걸려 있어요. 용인 골프장 관련해서 5억 원을 이렇게 사기친 혐의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측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봐준 것 같고 요거는 아직도 수사를 쥐고 있고 요것도 수사를 쥐고 있고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검찰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잡아놓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 변호인이 2심 첫 재판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진성은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은 신세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2심 판사가 관심을 보입니다. 검사에게 물어봅니다. 2심 첫 재판에서. 아니, 김진성 수사 사건들 왜 아직 처분 안 하죠? 검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어요. 두 번째, 김인섭은
증인들이 있어요. 김인섭이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 해주라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증언할 성남시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김진성 씨는 본인이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이제 기소가 아직 안 된 거죠. 알선수재 혐의로 넘어는 와 있는데 김진성 씨에게 뭔가 로비를 받았다는, 그리고 김진성 씨 얘기들을 해주라고 무슨 지시를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거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여기는 형이 확정이 됐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검사가 김진성 알선 행위와 상대가 특정이 되질 않아요. 김진성이 누구에게 알선 행위를 했는지. 그 상대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때 판사가 검찰은 김진성 개인 비리 혐의 사건 1, 2, 3 이 수사를 왜 종결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라고 지금 숙제를 내준 상황입니다. 검사에. 이재명 대표 측의 이 주장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것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의 2심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서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2심 판사가 재판부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동투더 뉴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저는 2심 판사의 이 얘기가 상당히 공감도 되더라고요. 보시죠. 위증이라는 건 구성 요건 자체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위증교사 사건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증이라는 거는 자, 재판에 나가서 재판 나가면 이제 증인이 선서하잖아요.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자, 여기서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뭘로 이게 진실이냐 여부를 판단하냐면 증인의 기억이 있는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기억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억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분명히 증인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위증이라는 겁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위증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걸 판단하려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진성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범 고의가 없다는 것. 정범 고의라는 건 어려도 괜찮습니다. 박사님,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피교사자가 위증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건데 그 인식은 이재명의 인식과도 직접 연결되는 거다. 무슨 말이냐?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정범 고의, 그냥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증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작심하고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 그게 위증으로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고의로 위증을 시킬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가 난 거예요. 자, 이거 요거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김진성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나중에 진술 얘기한 거 보면 내가 위증을 했어요. 이재명을 유리하게 해주려고. 본인은 그게 위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위증 인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의 통화가 내가 이 사람 김진성에게 지금 위증을 시키고 있어 라는 인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요거와 연결된다. 요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더 이어갑니다. 1심 재판부는 없었다고 봤어요. 검찰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자, 2심 재판부. 2002년 당시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KBS와 성남시장 간의 합의, 그걸 전제로 한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게 이재명 측 주장이에요. 검찰 측은 그런 합의가 실제로 없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허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걸 아는
그게 허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전혀 다르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갑니다. 그래서 2002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 설득하고 자료 추가 제출을 해주세요라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2심 재판부는 이때를 보겠다는 거예요. 시기 정해줬어요. 언제? 2002년. 이재명은 당시 변호사.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당시에 2002년에 KBS와 성남시장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라는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맞죠? 그때도 알고 있었다. 뭔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검찰로에서는 그때는 모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2002년에 걸 갖고 와라. 양측에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자, 2심 재판부가요. 첫 번째, 2019년 김진성이 법정에서 뭐라고 실제로 증언했는지를 다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1심 판결 때는 녹취는 다 봤지만 실제로 목소리까지 듣지는 않았나 봐요. 자, 그 증언을 전문을 2심 재판 때 틀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보자는 거 같이.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검찰이 얘기하는 그 통화 녹음, 3번의 통화 있죠? 그 통화, 3번의 통화 녹음 1심 때 틀었습니다. 2심 때 다시 틀자는 거예요. 다시 들어봅시다. 세 번째, 김진성 구속심사 검찰 PPT. 이게 뭐냐면 아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진성 씨는 검찰에 이렇게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라고 했잖아요. 김진성 씨를 구속하려고 하자. 그 구속심사 검찰이 PPT로 이제 구속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갑자기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증을 했다고.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으로 이재명 대표 측한테 불리한 위증이라는 자백. 원래 위증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짓 자백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주장하거든요.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그 검찰 PPT 한번 내놔 보자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동투더 뉴스. 2심 첫 재판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야, 이건 또 뭘까요? 김진성 측 변호인이 김진성은 자백하지 않았다고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위증교사 혐의의 시작점은 김진성의 자백이었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2019년 2월 재판 때 위증을 했다. 본인의 자백이었어요. 근데 변호인이 난 김진성은 자백하지 않았다고 들고 나온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 위증했다고 이미 500만 원 유죄도 났는데 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뉴스터디에서 정리 딱 해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번 편 너무 길어집니다. 저 올려놨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지난 위증교사 편에 나온 건데 김진성 씨가 6가지 증언을 합니다. 2019년 2월 증언 때. 그 6가지 증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이게 위증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1증언부터 6증언까지. 그래서 1, 4, 5, 6 증언은 위증이야.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김병량에게 고소치하를 갖고 KBS 측과 협의 중이라는 KBS 측과 김병량이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해요. 2019년 2월에. 그런데 나중에 검찰 진술 때 들은 적이 없었다. 없었는데 있었다고 증언했다라고 자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증이다. 왜? 너의 기억상 분명히 없었는데 왜 있었다고 해? 위증 판결 받거든요. 자, 근데 이증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있었다. 분위기 있었다는 것 정도는 이거는 뭐 위증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 판결이 다 났는데 자, 김진성 측에서 우리는 6개 다 위증이라고 자백한 게 아니다 라고 들고 납니다. 뭔 얘기냐면 2번, 3번.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위증이 아니라고 한 요 2개는 우리가 자백한 게 맞다.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분위기가 없었고 그래서 이건 위증이 맞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자백한 적이 없다라고 들고 나온 겁니다. 왜 들고 나왔을까인데
얼핏 든 생각은 어쨌건 요 두 발언은 이미 위증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으니까 요거는 자백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가더라도 위증이 아니라고 판결 났으니까 무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지금 위증이라고 판결이 나서 유죄가 난 건데 요거는 자백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근본을 뒤집어 버리면 요것도 결국은 무죄 나올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노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또 자백이 아니라고 나서는 이유가 뭔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배경이. 재판부가요 엄청나게 관심을 보입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아니 1심에서 피고인 김진성은 이 위증과 관련해서 전부 자백한 걸로 이해하고 진행을 했던데 1심 재판부는. 그럼 이제 와서는 2심 재판부요. 2심 때는 당심에 와서는 제2증언 여기 외에는 나머지 부인은 부인하는 겁니까? 자백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검찰 측에 물어봅니다. 아니 검찰 측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검사가요 황당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김진성은 1심에서 전부 자백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일부 증언만 자백했다는 건 맞지도 않고 객관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김진성 씨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백을 검찰 때도 하고 검찰 진술 때도 하고 1심 때도 했는데 1심 재판부 때도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그럼 판사는 김진성이 태도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 검사는요. 아니 1심 소송 기록을 보면 1심 때 김진성 피고인이나 당시 김진성 변호인은 한 번도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판사가 바로 김진성한테 물어봅니다. 김진성 그 자리에 2심 첫 재판 때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또 공교롭,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무슨 얘기냐? 판사가요. 아니 김진성 씨 그러면 당신은 1심이 구분한 요 증언 중에 이 증언 요것만 지금 자백 취지인 게 맞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여기 이제 2증언 얘기만 나오는데 왜 제가 2, 3증언 얘기를 하냐면 변호인도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재판부가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래서 2증언만 자백했다는 거예요. 뭐 3증언만 자백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막 2, 3증언 같이 자백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쨌든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받아. 어쨌건 그때 김진성 씨가 아니 그건 아닌데 검찰 조사 내용을 우리가 검찰 조사 내용이라면 이 6가지를 다 자백한 거였잖아요. 그 자체를 부인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자백을 해서 형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따지는 항목이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본인 변호사가 지금 아니라고 한 건데 본인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1심 판결 기준으로 그러면 어느 증언은 자백을 유지하고 어느 부분이 아니었다고 하는지를 정확히 변호인과 김진성 씨가 알아서 얘기해서 서면을 제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변수죠. 김진성 씨가 만약에 저는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갑자기 다 부인을 해버린다면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김진성 씨. 그럼 김진성 씨 변호인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동투더 뉴스. 4월 1일에 이제 위증교사 두 번째 재판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대충 이제 견적이 얼마 정도 걸릴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위증교사 2심 포인트 3가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심 재판 봅시다. 저와 함께. 자, 첫 번째 포인트. 김진성이 정말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위증했다고 자백한 걸 번복할 거냐? 봅시다. 1심 재판부에서도 제가 위증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심 때도. 다 번복할 건지 한번 보죠. 두 번째. 자, 1심 판사는 여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있는 대로 얘기해라. 위증교사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 시킨 게 아니라 너 기억나는 대로 있는 대로 해라. 여기에 방점을 둬요. 자, 검찰은요. 그게 아니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얘기를 합니다. 김진성한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들었다고 해달라. 이거 위증교사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1심 판사는 여기에 방점을 뒀는데 여기로 판사 방점을 둬서 바꿀 건지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두 번째 어디에 방점을 둘 거냐. 자, 세 번째 시험 문제 아까 냈죠. 2002년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쪽이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당시 증거, 자료를 갖고 올지의 포인트. 요 3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1심이 뒤집힐 거냐,
1심이 유지될 거냐라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쪽은요 빨리 하려고 합니다. 3시간이면 재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자신감을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그렇다고 어떻게 하루에 끝냅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2심 재판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어쨌건 아까 3가지를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2심 판사가.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내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근데 어쨌건 봅시다. 그러니까 다음 4월 1일 재판을 보면 또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증교사 2심 판결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기 대선이 열려도 그 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증교사에는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은 1번 위증 자백을 번복할지요. 2번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3번째 김병량 전 시장의 증언. 4번째 결재 문서 증언. 박사님들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또 제가 풀어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통일과 뉴스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받았던 2심 선고 나왔죠? 그때는 앞두고 했었습니다. 무죄로 뒤집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 아닌 것은 누구? 이 중에서 2심 재판부가 상당히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난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김문기와 알았던 적 없다고 한 적은 없죠. 지금 보면 하여튼 제가 그때 포인트 딱 짚어드렸잖아요. 그 지난 257회 때. 자, 그 포인트대로 상당히 실제로 2심 판사가 그 포인트대로 짚었는데 1심 재판부랑 정반대예요. 와, 결론이 내려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판사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자, 2심 판결문 제가 구해서 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5분 정답전이 나갑니다. 아이디가 화천대유시네요. 자, 예습 자료로 최고네요. 자, 이재명 선고 후에 복귀해보면 뉴스터디가 왜 최고의 뉴스 해설 방송인지 증명되겠군요. 다시 보셔도 아마 실제로 이렇게 2심 판사가 이걸 중시했구나가 거의 들어있어요. 보는 눈은 비슷하니까요. 네. 2번째 WIBX KW KABX KSW BD KS님, 아유 깁니다.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로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할 때 그걸 법치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는 게 재판입니다. 내 기억인데 뭔 상관이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2심 재판부가 인식은 행위와 다르다. 인식하는 거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판사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정답자님은요. YOUNG KYUNG 한님. 네. 온 국민이 법조인이 돼가네요. 그러네요. 저도 뭐 법 잘 몰랐는데 이렇게 법을 열심히 공부하려면 시사를 따라가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솔직히 대통령 탄핵도 이 헌법재판관에 이렇게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알았습니까? 그전에는, 그죠? 1심, 2심 이 대법원도 이렇게 알았습니까? 아이고. 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자, 4번째 맥카트님 당첨되셨고요. 정치인의 공개적 장소에서 발언을 신중히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언제나 공정하고 알찬 방송을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RTYJHKG FG DP FRSTY님. 축하드립니다. 네. 255화에 1바 댓글, 첫 번째 댓글 정답이 저였는데 안 뽑아줬나봐요. 네, 딱 우리 제작진이 바로 뽑아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꼭 선물 받아가십시오. 하얀 모래의 꿈님이요. 커피 쿠폰 감사하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하얀 모래의 꿈님처럼 꼭 선물 받아가십시오. 자, 어떻게 받아가시냐면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딱 누르시면 당첨되신 분 그리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